번째 달려볼까요? 갑자기 통유리가 와장창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골목을 비추는 저 CCTV. 자, 갑자기 어떤 충격에 카메라가 흔들. 하지만 아직은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왼쪽 가게 유리창 주목해 주세요. 와장창 깨지면서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그 순간 다행히 옆을 지나가는 행인은 없어서 다친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게 지난달 29일 저녁 6시 44분쯤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1층 옷가게인데요. 유리창이 보신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부서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근 상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었고 그 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진 4층짜리 건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게 내부에 있는 문이 잘 안 닫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이 천장이 내려앉는 등의 노후화가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 와중에 유리창이 깨진 거기 때문에 제보자로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해 보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2층 주인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수리비의 3분의 1만 지원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인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걸 심각하게도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면 안전진단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 전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럴 경우에 보상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저 당시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외부에 제 위층에서 인테리어나 뭔가 충격이 가해진 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원인 미상인데 그렇다면 건물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입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여부는 좀 변론을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현재 저기 의류 옷가게잖아요. 예. 근데 저 사이즈에 맞게 유리를 다시 제작해야 돼가지고 지금 천이랑 테이프로 가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비 오면 어떡하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신데 문제는 그렇게 잘 재서 유리를 또 해도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그 위에 또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안전진단, 이 건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시고 그래도 좀 약간 시큰둥하다 싶으면 저는 일단 구청에 가서 지금 이게 83년도 오래된 건물이고 저 CCTV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 건물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해결책을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보신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출근 첫날 다 털어갔답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포스기를 뾱뾱 누릅니다. 예, 저렇게 눌러요.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 속에 충전식 선불 카드에 계속 현금을 충전하고 있어요. 저렇게. 왜 저래? 자, 이것도 모자라서 봉투를 하나 뜯더니 카운터 계산대를 열고 동전부터 지폐까지 모두 다 저렇게 싹쓸이합니다. 예, 아이고야. 그러더니 갑자기 유니폼 조끼를 벗고는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저 알바생 세상에 전날이 첫 출근 날이었대요. 그런데 저 짓을 하고 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게 어제 새벽 1시 50분쯤인데요.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20대 직원인데 아르바이트 근무 첫날 2시간 만에 2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세상에. 점주가 교대 근무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새벽 2시쯤부터 매출이 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다고 하고요. 혹시 화장실 갔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만 와서 기다리다가 먼저 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결국 점주가 편의점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포스기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CCTV를 그제서야 돌려봤는데 이 직원이 교통카드랑 그 휴대전화 어플을 통한 충전식 선불카드 등으로 150만 원가량을 충전까지 해갔습니다. 제보자인 이 피해 점주에 따르면요. 이 남성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2시간 동안 편의점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까지 훔쳐서 갔다는데 현재 경찰에 신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야, 살다 저런 인간은 또 처음 봤어요, 소장님. 네, 근데 이 편의점 점주께서는 이 남성을 완전 철석같이 믿으셨대요. 왜냐하면
알바구인 사이트에 이제 야간 알바 구한다라고 올렸는데 20대 남성이 이력서를 냈는데 굉장히 이력서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했다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고 또 와서 면접을 봤는데 웃는 인상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성스럽고 개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숙박업소 거기를 이제 알아봤는지 가보셨는지 보니까 일반 집이 아니고 숙박업소 그러니까 뭐 아이고야. 모텔 이런 식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력서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뭐 전혀 통화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충전용 선불 카드가 바로 현금화된 것을 봐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도주를 할 생각으로 이력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빨리 잡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렇게 뻔뻔할 수가. 또 뭔 소리일까요? 이번에도 사방 가족이 보내주신 제보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건물 주차 타워입니다.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고 내부에 저렇게 한 차량이 멈춰서 있는데요. 주차 대기 중인 걸까요? 아니요. 저렇게 주차를 하고 그대로 갔어요. 잠깐 동안? 아니요. 무려 이틀 동안. 이게 뭔 소리야, 이 양 변호사님. 저 장소가요. 서울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에는 기식 주차 타워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이게 누군가 주차를 하겠답시고 저 안에 기계식 주차장에 넣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선을 맞춰서 이게 넣어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앞쪽으로 너무 바짝 대놓으니까 사실 저게 차량용 엘리베이터잖아요. 작동을 안 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차주가 그 상태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렇게 문 열려있고 경고음 삑삑 울리고 다른 차들을 뺄 수도 없고 장소에 연락처도 안 남겨져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해봤는데 경찰에서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적조회, 신원조회도 못한다고 그런 답변만 나왔다라는 겁니다. 견인은요? 견인은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민간 남의 땅의 영역이고 다른 사람 재물이니까 법대로 하려면 견인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정말 100만 가지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차 뺐다고. 아마 20대, 3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고 또 이게 법인 차량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냥 나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이분들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굳이 법대로 따진다면 저 사람의 과실 때문에 그 차량을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한 사람들 뭐 차량 이용요금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일이 어렵잖아요. 그걸 알아서인지 저를 그냥 빼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하, 참.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측 흰 차 주목해 주세요. 앞차들이 정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인도로 올라가가지고 행인이 있든 없든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 그런데 또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생각하네요. 예, 저는 정말 인도 위를 달리는 차들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 몇 분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게 6월 28일 오전 제주 도남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보니까 저 다음 우회전할 곳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좀 막히니까 인도로 해서 가면 다 제끼고 갈 수 있겠네 해서 오른쪽 인도로 올라가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도로 진입해서 우회전하는 모습입니다. 뭐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저긴 인도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사람들도 지나다니잖아요. 네. 저러다 사람을 혹시라도 치기라도 하면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도 처벌합니다. 5년여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게 과연 상식에 맞는 행동입니까? 조금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금은방 돌며 쿨 거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무인 프린트 가게에 들어오더니 분실물 보관함을 뒤적뒤적 뒤적뒤적 그러더니 쌩 합니다. 자, 이어 다른 점포에서도 분실물 보관함을 뒤적뒤적 후야 또 남의 카드를 훔쳐서 지금 들어왔어요. 자, 금은방에 왔습니다. 귀금속을 보더니 훔쳤던 분실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플렉스. 신고받은 경찰이 CCTV로 동선 추적을 해서 저렇게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저 남자를 검거합니다. 자, 카드를 훔쳤어요. 그걸로 금은방에서는 제 돈 내고 구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카드도 훔치고 금은방도 턴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뭐가 됐든 이 참 저런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머리로 좀 성실하게 일하면 안 됩니까? 이 남성
무인 카페, 무인 프린트 카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또 분실물함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무인 카페니까 기계에 놓고 사용한 다음에 두고 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카드 보관함이 있는데 그걸 턴 겁니다. 이 시정 장치가 있긴 해도 뭐 아주 뭐 엄격하게 아주 까다롭게 하지 않으니까 쉽게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귀금속을 한 겁니다. 이거를 제보한 사람이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다가 어느 날 결제 대금 내역서를 보니까 아이고야. 막 금은방에서 내가 몇십만 원을 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았던 건데 잡고 보니까 저런 식으로 훔쳐서 쓴 게 수백 장으로 그 귀금속을 한 1,500만 원어치를 샀던 겁니다. 아이고. 아마도 제 추정에는 그 귀금속을 또 이제 다 되팔아서 현금화를 시켰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구속 송치됐습니다. 잡혔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잦은 급정거 이유 보니 점점점.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택시 바로 뒤에 정차된 차량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택시 기사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역시나 살구색 가득한 야동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영상을 저렇게 고르고 있었다는 건데, 자, 딱히 신호도 안 걸렸는데 앞차가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란 겁니다. 아,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짜잔, 누가 자, 예, 백 변호사님이 또 이거 전문이시잖아요. 네? 제가요? 예. 야, 진짜 황당하네요. 제가 어제 새벽 5시 한 50분쯤 그러니까 은평구간 사거리에서 지금 뒷차량 운전자가 지금 앞에 택시 기사분이 뭘 보고 있는 걸 저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데 그 이유가 앞차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갖고 급정거하고 뭐 이런 걸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뭐야? 그래 뒷유리를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야동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기호에 맞는 영상을 이렇게 골라보면서 아이고. 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이유는 휴대전화 잠깐 보고 앞을 보면 그게 몇십 미터가 차량에 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럼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저렇게 보는 것 자체를 금지해 놓고 그리고 위반할 경우는 2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그 벌금 과태료 저런 것 때문에 내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행동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야동이 아니라 뭐든 운전할 때 절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시도 때도 없이 덜덜덜입니다. 이거 말이죠. 사반 가족께서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다리를 떠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의 사연인데요. 일단 이들은 14년 차 부부입니다. 신혼 때부터 이 남편에게 다리 떠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때는 엄청 잔소리를 해서 한동안은 좀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편이 다시 다리를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도 다리를 떱니다. 아내가 다시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다리 운동하는 거라면서 왜 자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다리 떠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다는데 자신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부부가 함께 이걸 보고 계실 테니까 너무 격한 말씀은 조금만 아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선영이,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한 근육이 어딘지 알아? 허벅지야, 허벅지. 다리를 덜덜덜덜 털어줘야 근육이 생길 거 아니야. 나 허벅지 근육 탄탄해지면 나만 좋아? 당신한테도 좋아? 이거 왜 이래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난 전혀 생각 못한. 이거 저 실제 상황. 저 지금 당황했어요. 다음 아내입니다. 여보, 백성문 씨, 일요일 예배 때 목사님 표정 못 봤니? 맨 앞줄에 앉아서 거의 코미디언 김정열 씨 마냥 숭구리당당 숭당당 다리를 털어제끼니까 목사님이 설교에 집중을 못해. 네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계속 눈치를 주다.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X. 야, 어떻게 이럴 수?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야, 이거 의외다. 다리 진짜. 떨면 복 나간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옛말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다리를 떠는 게 혈액순환이라든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안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안 좋은 이유로는 마그네슘 부족이라든가 불안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러신 거라면
성문이가 요즘 무슨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 살펴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막 고개가 있어 보이네요. 끄덕여지고.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소장님 어제처럼 소장님 말씀 마지막에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다리를 좀 많이 떨었었는데 지금은 저 이제 떨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무의식 중에 많이 그래요. 혹시 사모님이 고치라고 해서 고치시는 아니에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것까지 뭐라고 자꾸 하다 보면 그걸 의식하다가 남편이 훨씬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전에는 그게 복 달아난다, 복이 안 좋다 하지만 최근에 뭐 다리 떤다고 해서 그게 남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 아니, 소장님은요? 네. 와, 나 사실 다리 떠는 거는 아까 양변현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건강에는 좋다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아, 뭐 진짜요? 혈액순환이 되거나 부종이 완화되거나 이런데 사실 다리 떠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거에서 나온다라는 이유가 더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불안하거나 안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을 물어 뜯는다던가 다리를 떤다던가 이래서 약간 안정을 도모하거든요. 보기에는 사실 불편하고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다리가 좀 아까 뭐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안정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떠는 건 보기는 안 좋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 싸울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유일한 소수 의견 이 기자. 네, 아니 이거에 관련해서 남들이 뭐라고 안 하는 건 남이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정신이 사나운데 이런 걸 좀 아내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이거는 X인데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네. 신혼 때는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잔소리를 했더니 14년 차인 지금은 오히려 화를 내셨다는 거죠. 이거 약간 태도가 좀 바뀌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X 선택했습니다. 변태기가 온 거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고고땡님 원인이 있으니까 다리를 떠는 거죠. 별거 가지고 참 하셨고요. 오픈마인드님 알고 보면 뇌 운동에 좋은 게 다리 떠는 습관이래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정적님은 다리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 중에는 좀 위험합니다 하셨고요. 찬찬이님은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정신 사납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좀 의외입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